누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전란, 여기서 말한 전란은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후 가난한 처지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으면서 가난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담고 있다. 좀 특이해요. 자, 박인노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있다는 건 양반이에요. 자, 양반이 가난에 대해서 노래한다는 것도 또 웃겨요. 왜냐면은 조선시대 양반의 노래 그러면 뭐 임금에 대한 충성심 내지는 형제간의 우애 내지는 자연 친화 아니면 학문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하질 않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먹고 사는 문제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라고 한다면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걸 전과 후로 양반 문학에도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누항이라는 말은 노너, 공자가 쓴, 아니 공자의 제자가 쓴 뭐 이렇게 되겠죠? 책이고 거기에 나오는 가난한 삶 속에서도 학문을 닦으며 도를 추구하는 즐거움을 즐기는 공간을 말할 때 주로 누항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제목에서부터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는 셈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관념적 풍류에 머무르지 않고 뭐라고?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조가 아니라 가사이다 보니까 분량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아마 한 번쯤 쭉 읽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제낍시다. 그냥 이따가 천천히 할 거니까. 어리고 우월할산 이내후에 던이 없다. 길흉화복을 하늘께 붙여두고 누항 깊은 곳에 조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썩은 잎이 섭히대야 서우밥 다토죽에 연기도 하도할샤 설대인 숙령의 빈배를 속일 뿐이로다. 뭐 길흉화복 나고 누항은 아까 들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우밥 다톳죽 그러니까 밥과 죽 숭늉 빈배라고 하는 건 이 배겠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쉽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네요. 생에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길런가 안빈 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수위로 살려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여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 담계시랴.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여기서는 우리는 장부의 뜻이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띄고요. 안빈 일념 요 단어는 내가 알겠다. 수의 이건 또 뭐야? 몰라 씨. 자, 그 다음에 빈곤 요 단어는 내가 알죠. 설마 장부 안빈 일념 빈곤 아닐 거야. 알고 있을 거야. 자, 갑시다.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란가 분이 망신하야 죽어야 말려여겨 우타구랑에 줌줌이 모아놓고 병과 오제에 감사심을 가져 있어 이시서편하야 몇백전을 지내온고 단단단단단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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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다다다da다다da다다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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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분의 망신하야 죽어야 말려 여기서 분의를 두 자로 읽지만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분의 이렇게 돼서 보통 3, 4조 내지는 4, 4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정도 보면 되겠네요. 생각나서 건드리고 갑니다. 일신이 여가이시야 일가를 돌아보랴 일로 장순한 노주분을 잊었거든 고여 충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경당 문노인들 늘다려 물알렁고 궁경가색이 내분인 줄 알리르다 신야경수와 동상경홍을 전탈이 없건만은 아무리 갈고전들 어느 서로 갈로선고. 자, 여기는 자 5자로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가 조금 빨리 읽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기 태심하야 시절이 낮이진제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도산 무언수를 반만칸 떼어두고 소환적 준자
뒤마하고 엄삼이 하는 말씀. 친절하라 여긴 집에 더럽는 황혼에 어휘어휘 달아가서.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조금 길어지면서 꼬이죠. 읽기가. 자, 그거 조심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율에 변형이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굳이 닫은 문 밖에 어둡기 혼자 서서 큰 기침 아미를 양고톡 하온 후에 어와 기니신고 염치 없는 나옵니다. 어와 기니신고 염치 없산 내옵니다. 대화 형태네요. 초경도 거윈데 기었지 와 계신고 연년이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소없선 군가에 해안마나 왔사이다. 공안이나 값이나 주엄직도 하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저 건넷집 저 사람이 혀말린다 그지. 목붉은 수기치를 옥지 있게 구워내고 간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 어이하니 갚을런고. 소가 필요해서 와서 소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거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왜 어젯밤 건너집 저 사람이 자 수기치를 주고 삼해주를 줬어. 그러니 나는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네가 아무리 소가 없어서 생각이 많아도 나는 못 주겠다. 딴 사람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죠. 내일 주마하고 큰 언약 하였거든. 실약이 미편하니 말하기가 어려워라. 자, 됐습니까? 사실 실위 그러하면 설마 혈마 어이할고 뭐 할 수 없지 뭐. 약속이 있다는데 선약을 했다는데 깨갱해야지. 헌만덕 숙이 쓰고 칙없는 집신에 설핏설핏 물러오니 풍채 적은 형원에 개 짖을 뿐이로다. 개가 왜 하나봐.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북창을 비게 앉아 세배를 기다리니. 세배? 이 세배를 우리가 설날 그 세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새벽이에요. 무정한 대승은 인해안을 도운하다. 대승은 오디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 이입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나중에 합시다. 종조 추장하며 먼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이 없이 들리나다. 그렇지. 주변 사람들은 옆집에서는 밖에서는 지금 농사 짓는 소리가 신나게 들려. 그럼 나는 농사를 지어 못 져. 열 받아 안 받아. 그럼 나는 흥이 없지. 세정 모른 한숨을 그칠 줄 모르나다. 세정이라는 건 세상 인심이에요. 세상 인심이 뭔데? 아까 소 주인 생각하면 돼. 기브앤테이크.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게 세정이지 뭐. 아까운 저 쇼베난 벽보님도 도와주시고. 이건 뭔 소린지 모르겠다. 가시 연긴 묵은 밭도 용익해 갈련만한 허담 방벽에 쓸데없이 걸렸고야. 춘경도 거의 다 후리쳐 던져두자. 길다시. 자, 강호한 꿈을 꾸언지도 오래러니 구복이 위로하여 어집어 잊었더다. 천피 기육한데 녹죽도 하도할샤. 유비 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 사라. 노화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자연 친화다. 그치?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늘거리라. 그렇지. 여기 이래야 양반이지. 이래야 양반의 가사가 되고 양반의 노래가 되는 거지. 양반의 노래 꼭 이런 게 들어가요. 그죠?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면 말라랴. 다토리? 도토리? 아니요. 다투는 사람이 없는 것을 다문인가 너기로다. 다문 다행이라고 여긴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짓이 있으리마난 두세 일왕 반론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 망정. 그렇지. 이런 말이 나와야 존심이지. 그렇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빈천을 스리 여겨 스리는 싫다고 여겨 손을 해. 에이 가 새끼야. 이거예요. 물러가면 남의 북이 불리 여겨. 불리? 부럽다고 여겨. 이리 와 한다고 해서 오겠느냐. 안 온다. 대꾸법이고 서리법이네요. 인간의 어느 일이 명 밖에 생겼겠느냐. 다 명. 팔자 소관이다. 운명론적 태도겠네. 빈이 무언을 어렵다 하지만은 내 생에 이러한 데 서러운 뜻은 없다. 단사표음도 이도 좋게 여기노라.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없다. 온 따뜻할 온자예요. 포식 배부르다 포자예요. 난 이거 필요 없다.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로 삼고 화형제 신붕우를 누가 외다 그르다 잘못하다 있으리.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상긴 대로 살겠다. 내 생긴 대로 팔자대로 살겠다. 이 남은 일이 뭔데? 온포가 되겠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누항사 전문을 쭉 한번 빠르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네요. 첫 번째는요, 대화의 형식이 들어가 있다는 게 좀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 4조, 4, 4조, 4음보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꼬여요. 그죠? 4음보가 꼬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3, 4조, 4, 4조라는 음수율이 꼬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딱딱 떨어지는 운율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간다면 가난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 현실, 가난한 현실과 내가 추구하는 삶, 뭐 여기에 있는 이런 비니무원 같은 삶,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립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에서 마지막에 가서 이 파트겠죠? 이 파트에서는 그 갈등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는, 해소되는, 다짐과 의지로 해소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것들이 딱 기억에 남네요. 하나 더. 한자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슬슬 한 구절 한 구절 한행 한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고 우활할산 이내 우에 던이 없다. 어리고 어리석고 기본형 어리다예요. 어리다에서 어리석다야. 우활하다 그러면 세상 물정 모르다예요.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 내 우에 이 내 모르는 이내 나 아이 우에 위에 upper 던이 없다. 던이 더한 사람이 더 플러스 니은 관형사형 어미에 이가 붙은 거예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없다. 한마디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 라고 본다면 어떤 선비로서의 무능력함 내지는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흉화복을 하늘께 붙여두고 하늘에게 맡겨두고 팔자려니 하는 사고방식이죠. 운명론적 세계관이에요. 누왕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나요? 누추한 마을이고요. 자기가 사는 마을이고요. 겸손한 표현입니다.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이 초막은 자신의 집이겠네요. 풍조 우석에 썩은 잎이 섭이되어 풍조 조자가 아침 조자예요. 석은 저녁 석자예요. 그럼 간단하네. 아침에 바람 불고 저녁에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궂은 날씨죠. 썩은 잎은 지푸라기예요. 썩은 지피예요. 조금 전에 초막을 지었다고 그랬죠. 초가집을 지은 거예요. 그럼 이 지푸라기가 어디에 있겠니? 그렇지. 지붕에 있죠. 이 지붕에 있는 집을 섭으로 쓴대요. 섭이 뭔데? 땔감으로 쓴대요. 세상에나 썩은 집을 땔감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지붕을 뜯어서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얼마나 가난하면 어느 정도 가난하냐고 서우밥 다톱죽에 자 초란 음식이에요. 궁핍한 삶이에요. 삼순구식이라고 합니다. 순자는 열흘 삼은 석삼자 그러면 한 달이 되겠네요. 구식 9번 밥을 먹는데 한 달에 9번만 밥을 먹으니까 철저하게 가난하죠. 철빈이라고 합니다. 연기만 많기도 많구나. 자, 음식을 제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연기만 피우는 거야. 하다는 많다예요. 설대인 다 익지 않은 숭늉에 흉냉 지금의 숭늉이 숭늉이 한자어에서 나온 거구나. 빈배를 속이로다. 한마디로 물만 먹는 거예요. 물배 채우는 거죠. 왜? 너무너무 가난해서. 생애 일하다가 생애를 히스토리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고전 시가에서 생애는 라이프예요. 생활이에요. 생활이 이러하다고 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옮기겠는가. 장부의 뜻? 장부가 추구하는 가치. 뒤에 나와요. 안빈일념. 자, 그렇다면 요거는 뭐 해야 돼? 그렇지. 별표. 아이고. 마우스가 튀었다. 그지? 자, 옮길런가, 옮기겠는가.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안빈일념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 적을망정 품고 있어. 수의로 살려 하니. 이 단어 나도 잘 안 외워져요. 이상하게. 마음대로 한다라는 뜻인데 이때 마음대로란 내가 추구하는 대로 한다. 그래서 뭐야?
옳은 일을 쫓으면서 살려고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이라고 한다면 저하다는 것은 가난한 현실 때문에 자꾸 괴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가난한 현실과 안 빚낙도하려는 이상 사이에 뭐가 나타나? 괴리감이 나타나. 그래서 뭐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사에 해당합니다. 서사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삶, 안 빈 일념의 삶을 살려는 의지와 탄식이 되겠죠. 서사, 안 빈 일념, 의지, 탄식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본사로 가볼까요?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효하면 가을은 가을이에요.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추수의 계절인데 부족해요. 그러면 봄은 당연히 부족하겠죠. 유효가 무슨 뜻이냐고요? 거꾸로 읽어봐요. 거꾸로 읽으니까 뭐가 돼? 그렇지, 여유가 있겠으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여기는 뭐야? 드링크, 술병에 술이 담겨 있겠는가? 서리법이죠? 담겨 있겠는가? 담겨 있지 않다. 한마디로 뭐해? 있는 게 없다. 대꾸법이고요. 서리법을 통해 가난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빈곤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기한이 절신하다. 기자는요. 배고프다 기자예요. 한자는요. 춥다 한자예요. 그러니까 뭐야? 배고프고 추운 거죠. 한마디로 가난한 삶이 신이 뭔지 알죠? 몸이에요. 절단하다예요. 몸을 자를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난한 거죠. 가난한들 뭐해? 일단심을 잊을란가? 일단심? 일편단심 아니야? 같은 말이에요. 일편단심, 안 빈 일념,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 잊을란가? 잊을 것인가? 서리법이에요. 잊을 수 없다는 얘기죠. 분의 망신하야. 뭐야? 망신당했어? 아니 의에 분발하여 의에 일어나서 내 몸에 어떤 위태로움이라든가 안락함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잊고 죽고야 말겠다고는 마음을 먹어. 우탁우랑에 우탁이 할 때 우탁우랑은 자루와 주머니 그냥 전대하고 망태 배낭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줌줌이 모아놓고 병과 전쟁 5년 동안에 이때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한다면 시대적 배경을 제시한다고 보면 돼요. 감히 죽겠다는 마음,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 충성심을 가져서 찌고 올라가냐. 이시섭혈하여 이런 단어도 우리가 잘 나오지는 않으나 알아두면 좋은 단어예요.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너 몇백 전을 지냈는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작가는 임진왜란 때 직접 참전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본사 1.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에 대한 회상. 일신이 여가가 있어. 여가가 뭔지는 알겠죠. 여유로워서 일가를 돌아보지를 못했다. 나는 전쟁하고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언제 집안 살림 꾸리고 이럴 수가 없잖아. 쉽게 얘기해서 독립군을 했던가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신 선열들 같은 경우 그 자제분들이 엄청나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친일파들이 잘 산다잖아요. 물론 잘 사는 사람이 다 친일파라는 건 아니나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대대손손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항일운동하시고 독립운동하신 애국지사의 자손, 후손들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것은 바로 여기에 맥을 닿을 수 있어요. 일신이 여가가 있어서 일가를 돌아봤겠는가? 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 안 가난하다? 가난하다. 전쟁하느라고. 일노장수는 노자가 노예 노자예요. 한 노예예요. 근데 노인데 어떤 노예예요? 긴 수염이 난 노예야. 그러니까 어떤 노예? 늙은 종이죠. 노주분, 노예와 주인의 분수, 노예와 주인의 분별을 잊었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인이 하인답지가 않은 거야. 뭐예요? 그렇죠. 임진왜란 이후 신분제도가 혼란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가 마님 농사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위 사람들을 모을까요? 라고 농사를 지을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주어야 뭘 명령을 하지. 작가가 양반 출신으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 전쟁 전에는. 나에게 봄이 왔다고 알려줄 어느 사이 생각하리. 해주는 사람이 없다. 경당 문노인들. 경은 경작하다. 농사짓다. 농사짓는 것은 당연히 물어야 돼. 누구에게? 하인에게 물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물을런고? 물을 만한 하인이 있어 없어? 없어. 더더군다나 옆에 하인도 없어. 왜? 가난하니까. 농사일을 물을 만한 하인이 없는 현실. 궁경가색이 궁경가색 몸소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요 단어는 가끔 나옵니다. 내 분수인 줄 알리로다. 내가 내 분수를 알아. 안분지족. 신야경수와 농상경을 천탈이 없건만은 신야경수라는 것은 잡초에서 난 농사짓는 잡초가 난 들에서 농사짓는 늙은이라는 뜻이고 농상경웅은 밭두둑 위에서 밭을 가는 늙은이라는 뜻인데 이걸 그냥 농사짓는 늙은이와 밭을 가는 늙은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요거는 따온 인용이에요. 어떻게 인용했냐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산에서 밭을 갈다가 입신 재상이 된 이윤과 그 다음에 밭농사를 짓던 진승을 일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옛날 중국에 이런 고사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늙은이들을 함부로 대한 적이 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나도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양반과는 조금 마인드가 달라요. 조금 진보적이에요. 하지만 농사를 짓고 싶어. 나도 농사 짓는 걸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농사 짓는 걸 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러나 뭐가 없어? 소가 없어.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농사를 농하든지 할 거 아니야. 갈등의 원인이네요. 가난한 처지.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이 암담하고 가난한 삶을 본사 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기태 심하야. 기는 이미 기자야. 이미 지나간 거야. 뭐가 가뭄. 태 심이니까 매우 심하다예요. 자, 뭐라고? 가뭄이 매우 심하여 시절이 다 늦은제 농사 지을 때가 늦었어. 왜? 물이 쩍쩍 말랐어. 논이 쩍쩍 갈라졌어. 서쪽에 있는 밭 높은 논에 잠깐 갠 녀다 플러스 비예요. 녀다가 뭐야? 있다, 계시다, 지나다, 흐르다. 여기서는 지나다예요.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비. 소나기예요, 소나기. 도상, 길 위에, 무원수, 원자 근원이야. 근원이 없는 물 뭐야? 소나기에 내려서 고인 물을 반만 칸 대어두고 이렇게 길을 튼 거야. 길을 터가지고 어떻게 해? 물길을 터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살짝 댔어요. 그러니까 나름 뭐 하겠다는 거야? 농사를 짓겠다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뭐만 있으면 돼? 물도 있으니까. 소만 있으면 돼. 맞다. 전에 옆집에 소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소 빌려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소환적 주마하고 건성으로 하는 말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없는 깜깜한 황혼에 허위 의태어예요.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이야. 허둥지둥 달려가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빨리 농사 짓고 싶은 마음 간절함이 드러나죠. 굳게 닫은 문 밖에 어둑히 혼자 서서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나? 큰 기침 이거로 아함이 이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양구토록 오래도록 한 후에 라고 하는 건 문 두드리고 불러가지고 주인 양반 이러는 게 아니라 멀뚱해서 하고 기침만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가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양반의 체면에 머뭇거리는 거지요.
그래서 신분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니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어거 니신거. 누가 하는 말이야? 소주인이 하는 말이야. 그랬더니 염치 없는 나입니다. 누가 하는 말이야? 작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니신거 나옵내라. 자, 대화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형성하면서 소주인이 평어를 쓰고 작가가 경어를 써요. 네, 없네라 라고. 자, 이건 결국 뭐야? 신분 계급보다 경제적 주의가 우선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시대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사 3. 농사를 짓기 위해 소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계속 큰 따옴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초경도 다 지나가는데 그 어찌와 계신고? 초경? 저녁 7시부터 9시. 저녁 때네. 연년에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은 연년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따옴표고요. 연년에 뭐야? 해마다 이런 말 하기, 이런 말, 뭐 어떤 말? 소 빌려달라는 말. 구차한 줄 알지만 소 없는 군가 가난한 집에 헤엄, 생각, 근심, 농사일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왓삼노라. 어신고 왓삼노라. 자, 어때요? 대화 양상이 다르죠? 얘가 평민이고 얘가 양반인데 거꾸로 됐어요. 참나 깝깝하네 라고 이제는 얘기할 것 같아요. 공한이나 공짜로나 값이나 뭐 당신이 돈을 준다면 뭐 사례를 치른다면 값을 치르라고도 주엄죽도 빌려줄 만도 하지만 다만 어젯밤 건너집에 있는 저 사람이 목이 빨간 잘 구워진 수기치를 치가 꽝치자예요. 그러니까 뭐야? 수는 숙격, 숙광, 장기를 옥지, 기름에 기름지게 구워내고, 간 익은 삼해주를,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했다. 옆집에 저 사람이 벌써 뭘 준 거야? 그렇지, 뭐니 해도 뇌물을 준 거지.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아니 갚을런고, 이러한 은혜를 갚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뭐야? 당신한테 빌려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야, 저쪽에서는 꿩고기도 주고 술도 줬는데 너는 뭐니? 입만 가지고 왔니? 일정한 뭐예요? 보상을 원하는 거죠. 요거라고 보면 돼요. 자, 내일 주마 하고 큰 약속을 하였으니 실약 뭐예요? 약속을 어기는 것이 편하지가 않으니 참 말하기가 어려워라. 결국 뭐야? 소를 빌려줄 수 없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작가는 이제 깨갱해야지 안 해야 돼? 해야지. 왜? 자기는 숙광을 구워주고 뭐 삼해주를 주고 이럴 처지가 되지를 못하거든. 실이 그러하면 사실이 그러하다면 뭐 어이하겠는가? 체념이죠. 포기죠. 흰 먼덕을 숙이 쓰고, 먼덕이라는 건 비 올 때 쓰는 갓 내지는 그걸 뭐라고 보세요? 삿갓?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헌 거죠. 칡이라는 거는 옆이 다 달아서 없어진 집신을 설피 물러오니 맥없이 걸어서 나오니 의태어예요. 참 궁상이죠. 근데 궁상일 수밖에 없는 게 왜요? 가난하잖아요. 풍채 적은 형용에 근데 지는 집으로 오고 있는데 옆에 어느 집에선가 걔가 왈왈 하고 짖으니까 사방에서 왈왈왈 하고 걔가 짖는 거야. 짜증 팍 땡기겠죠. 그죠? 걔가 짖을 뿐이라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키는 소재.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결국은 소를 빌리러 갔다가 빌리지도 못하고 개망신만 당하고 오는 작가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실이라는 것은 와자가 달팽이 와자예요. 달팽이 집인데 그냥 자신의 가난한 집, 비유적 표현이에요. 잠이 와서 누웠겠는가? 좌절감이죠. 그냥 몰라 내 팔자야 이거죠.
북창을 비겨 앉아 세배를 기다리니 아까 얘기했네요. 이 세배는 설날에 까치까치 설날에 절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감정이 없는 속 모르는 대승 오디세예요. 참담한 심정을 부각하는 소재다. 내 한 어떤 한 가난의 한을 돛우도다. 종조 추장 요것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종 조할 때 조자가 아침 조자예요. 이렇게 할까요?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한다 라는 뜻이고요. 먼들을 바라보니 밖에서는 뭐합니까? 사람들이 농사 짓는다고 노래 부르고 신났어요. 왜? 열비가 왔었잖아요. 즐기는 농사 흥없이 들린다. 주위의 상황과 작가를 대비함으로써 비참한 심정을 강화시키고 있다. 별표 대비 세정 세상 인심 세상 물정 기브 앤 테이크 매정한 세태를 모르는 한숨 누구의 한숨 나의 한숨 그칠 줄 모르겠구나. 아까운 저 소배는 자 농사 용어예요. 쟁깁니다. 볕이라고 하는 건 보습 날이야. 날을 보니 진짜 듀올시고 듀오타예요. 듀오타는 좋답니다. 한마디로 저 생기는 날도 좋구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소가 없어서 쓸모가 없게 된 쟁기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쟁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땅을 가는 거야. 근데 여기가 닳잖아. 그래서 여기다 덧대요. 이렇게. 쇳덩어리를 덧대가지고 여기를 날카롭게도 하고 튼튼하게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른들, 아버님들 구두 신을 때 구두 뒤축에다가 하나 더 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흙을 이렇게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소비예요. 이게 소비. 쟁기. 이게 소비가 되겠고요. 이게 벼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벼시 참 어때? 좋다는 것은 날카롭고 그 다음에 땅 파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고급이라는 거죠. 근데 소가 있어야 소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깝다. 가시 엉긴 묵은 밭도 용익해 편하게 갈려마는 허당 반벽 빈 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지. 충경? 봄농사? 거의 다 그냥 후리쳐 던져두자. 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사 5. 야박한 세태를 한탄하며 농사짓기를 포기하는 작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호한 꿈, 강호지도.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꾼지도 오래지만 구복이 위로하여 구복 입구자에다가 배복자예요. 한마디로 입과 배가 위태로워서 가난해서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이렇게 대리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서 가난한 삶으로 인해 안분지족의 자세를 잊은 것에 대한 탄식이다.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에서 오는 탄식이다. 천피기욱한들, 물가를 바라본들, 녹죽이 많기도 많구나. 고사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물가를 바라보니 녹색의 푸른 대나무가 많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다고. 왜? 낚싯대를 갖고 낚시하면서 어떤 자연친화 안빈낙도 하고 싶은데 젠장할 뭐도 없어. 낚싯대도 없어. 그죠? 그러니 나는 이 강호한 꿈을 꾸는 것도 가난 때문에 힘들다.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노화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명월청풍 강호지도죠. 자연이에요.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안빈낙도 유유자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리라 뭐가 나타나고 있다? 다짐. 무심한 무슨 뜻이냐면 욕심이 없는 내지는 사심이 없는 백구 자연. 오라 하면 말라 하랴. 오라고 하겠는가? 오지 말라고 하겠는가? 왜? 그 안에서 같이 늙잖아요. 뭐예요? 무라 일체. 다토리
다투는 사람이 없을 산 없는 것을 담은 요거 다행이라고 쓰세요. 다행인가 여기노라. 자, 명월, 청풍, 풍월, 강산, 백구 이런 것들은 서로 같겠다고 다투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노라.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야. 결사 첫 번째. 자연을 벗삼는 무라일체의 삶을 소망함. 무상한 이 몸에 무상한 보잘것없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무슨 의지와 취향이 있겠느냐마는 두세일엉 반론을 다 무겨는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 망정.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안분지족이죠.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다.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삶의 자세. 빈이 무원. 내 빈천을 싫다고 여겨 손을 핸들 저리가 뿌리친들 물러나며 남의 부귀를 부럽다고 여겨 손을 친들 이리와 땡긴들 내게 오겠는가. 나의 분수에는 그게 아니야. 안분지족 대꾸법 서리법이에요.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생겼는가. 다 팔자소관이다. 운명론적 세계관. 빈이 무원.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일 거예요. 그죠? 가난하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어렵다 하지만은 내 생애가 뭐라고 했죠? 히스토리가 아니라 뭐야? 라이프. 생활이 이러한 것은 서러운 뜻이 없대. 서러운 뜻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는 빈이무원의 태도죠. 단사표음. 이거는 뭐 한 사발에 뭐 조그만 호주밥과 어쩌고저쩌고인데 그냥 간단하게 가난한 생활. 이것도 만족히 여기노라. 평생 한 뜻이 온포.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따뜻할 온자에다가 배부를 포자예요. 세속적 가치예요. 엄노매라. 나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 그냥 서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태평천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데 충효를 일로 삼아 화영제 신붕후를 왜다 그러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 그 밖에 남은 일 뭔데? 원포 필요 없어. 그냥 운명대로 생긴 대로 살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나요. 결사2 빈이무원과 안분지족의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갈래를 보겠습니다. 갈래는요, 가사, 은일가사예요. 속세가 아니라 속세에서 떨어진 곳에 숨어 사는, 좀 동떨어져 사는 시인의 작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정가이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한가롭지는 않아요. 그죠? 자, 누왕에 묻혀 빈이무원의 삶을 추구하는 삶과 현실의 부조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대꾸법, 서리법, 과장법, 열거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단은요, 꼭 그것만 아니더라도 표현 방식들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고사인용을 통해서 작가의 가난한 처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실적인 표현, 서우밥, 다톱죽, 이렇게 어떤 숫자로 계량화하고 있죠. 설대인, 숭늉, 궁경가색 이런 식으로 화자의 가난한 생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주인과 작가가 대화하는 모습을 삽입하여 시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의태어, 쭈삣쭈삣, 슬밋슬밋 물러나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양반의 위상이 추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에 자연물, 개가 짖는다든가 무정한 대승이 운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개를 통해서는요 화자의 어떠한 비참함을 강조한다면, 대승을 통해서는요 한스러운 화자의 마음을 부각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자, 현실은 임진왜란 이후에
궁핍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궁경가색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 신야경수와 농상경을 천탈이 얻건만한 아무리 갈고전들 언해소로 갈로성고 뭐 이런 것들. 또 하나 이런 것들. 세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르나다. 이거는 기브앤테이크를 강조하는 현실이었죠. 반면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강화한 꿈을 꾼 지도 오래지만 구복이 위로하여 어집어 잊어버렸다. 이 구복이 위로하여 어집어 잊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이상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안분지족, 자연친화, 생애가 이러하듯 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장부의 뜻을 옮길 수가 없어 라든가 안빈일념 적을망정 품고 있어. 수위로 살려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이 저하다는 현실 쪽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수위로 살려하니는 이상 쪽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란가 일단심을 잊을 수 없어. 분이 망신하여 죽어야말로 여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상을 단지는 거죠. 물론 이건 안분지족보다는 충에 가깝기는 하지만요. 노화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풍월광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백구야 오라 하면 말라 하랴. 다툴이 없을 산 다문인가 여기로다. 이건 안분지족에 대한 의지, 자연친화, 물화일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빈이 무언을 어렵다 하지만 단사표음을 만족히 여기노라. 안분지족이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태평천하의 충효를 일로 삼아 형제와 화목하고 신붕우 친구와 믿음을 가진 것을 그러다 할 사람이 누가 있으리? 그 밖에 남은 일은 다 생긴 대로 내 팔자대로 하겠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요. 결국 자연친화, 빈이무원, 안분지족, 유교적 정신 이런 것들 지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다짐이 드러나고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사이다 보니까 조금 길었어요. 박인노의 누앙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